지금 이 순간 가장 두려워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습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서히 소원해지고 삶의 의미를 잃어가는 순간을 말입니다. 늙음은 누구에게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그 숙명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저 체념하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아니면 준비하고 대비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방송에서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바로 늙으면 다 부질없다. 이 7가지 지키며 혼자 사는 게 최고다입니다. 이 문장을 들었을 때 누군가는 슬픔을 느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위로를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주제가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노후의 삶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7가지 요소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삶과 연결지어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해 보길 바랍니다. 먼저 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아는 한 선배의 경험에서 가져온 내용입니다. 이 선배는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퇴직 후의 삶을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과 교류했고 경제적으로도 큰 걱정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몇 년이 지나면서 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점점 연락이 뜸해졌고 가족들과의 대화는 갈수록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건강마저 악화되어 그토록 좋아하던 취미 생활도 이제는 부담으로 느껴지게 되었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것들을 준비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과연 노후를 위해 우리가 정말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 오늘 여러분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노후의 삶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7가지 요소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요소들은 단순히 노후의 편안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의미를 더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혼자 있는 시간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들여다보고 스스로를 돌보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젊었을 때 타인의 요구에 맞춰 살아가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나 노후에는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쉽게 외로움과 공허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한 가지 사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지인은 평생 동안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자녀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바쁘게 보냈고 자신의 욕구는 늘 뒤로 미뤘습니다. 그녀의 삶은 그 자체로 가족의 희생과 사랑으로 빛났지만 정작 자신만을 위한 시간은 단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자녀들이 성장하고 남편과의 대화마저 줄어들면서 그녀는 점점 자신의 삶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간 듯한 허전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 삶은 온통 누군가를 위해 흘러갔는데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는 방법을 알 수가 없어요. 이 말을 들으면서 저는 우리가 왜 자기만의 시간이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돌보고 사랑하는 일은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루 중 몇 시간을 오로지 자신만을 위해 쓰고 있나요? 혹시 누군가를 돌보고 그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데 모든 시간을 소비하고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은 단순히 혼자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자신과 대화하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삶의 방향을 점검하는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거나 간단히 산책을 하며 자연을 느끼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간이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시간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노후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 법을 배우면 삶은 훨씬 더 안정되고 평화로워질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외로움이라는 감정도 자연스럽게 우리 곁에서 멀어질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안의 고요를 발견하는 자는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곧 자신과의 시간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만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가장 쉬운 방법은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조용히 앉아 자신의 생각을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이 작은 실천이 쌓여 여러분의 노후는 더욱 풍요롭고 안정된 모습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요소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껏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지친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관계에서 느끼는 부담감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너무 가깝거나 지나치게 의존적인 관계는 우리의 마음을 피로하게 만들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합니다. 노후의 삶에서 중요한 두 번째 요소는 사람들과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며 관계를 지속하는 것입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는 단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관계를 이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마치 두 나무가 각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면서도 서로의 그늘 아래 편안히 쉬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친구 중 한 사람은 은퇴 후 시간이 많아지자 가족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서로 간의 기대와 의견 차이로 자주 갈등이 생기곤 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자신들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점점 내가 더 많은 것을 해줘야 하나? 왜 내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까?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힘들어했습니다. 이때 그는 관계의 거리두기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자녀들의 삶에 지나치게 관여하지 않고 필요할 때 도움을 줄 준비만 하기로 했습니다. 그 결과 그의 삶은 훨씬 여유로워졌고 자녀들과의 관계도 더욱 원활해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현재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혹시 지나치게 가까워져서 스스로를 잃어버린 듯한 기분이 드시진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관계의 거리를 다시 점검해 볼 때입니다.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스스로를 존중하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명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공간과 시간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세요. 예를 들어 자녀들과의 관계라면 그들이 먼저 도움을 요청할 때 조언하거나 개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 관계에서는 서로의 취향과 생활 방식을 강요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불교에서도 관계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다. 이 말은 곧 타인에게 집착하거나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마음을 버릴 때 우리는 진정한 관계의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관계에서 거리를 두는 일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고 상대방을 배려하는 성숙한 자세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더 이상 관계 속에서 소진되지 않고 오히려 서로에게 힘이 되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노후의 삶에서 더욱 중요한 세 번째 요소, 물질적 안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돈과 관련된 문제는 우리 모두에게 예민한 주제이지만 이를 제대로 다루는 법을 배운다면 노후는 훨씬 더 편안해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물질적 안정에 대해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됩니다. 어디에서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할지 등 다양한 결정이 필요해집니다. 이 모든 선택의 배경에는 물질적 안정이 필수적인 기반이 됩니다. 돈은 삶에서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열쇠는 아니지만 노후의 삶을 편안하게 만드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물질적 안정이 없다면 우리는 자신을 돌보는 일조차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충분히 있다면 필요할 때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스스로의 삶을 책임질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어르신이 은퇴 후 작은 전원주택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었을 때부터 소박하게 살며 저축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은퇴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할 때면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집안일을 도왔고 건강이 나빠졌을 때도 간병인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안정된 노후를 보낼 수 있었던 이유는 물질적 준비 덕분이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어르신은 젊은 시절 충분히 대비하지 못해 매달 부족한 생활비로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는 자녀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관계에서 불필요한 갈등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노후의 물질적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직 시간이 많아? 라는 생각에 미뤄두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물질적 안정은 단기간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조금씩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불교에서도 물질과 마음의 관계에 대해 이런 가르침을 전합니다. 욕망을 줄이면 만족이 늘어난다. 즉, 무조건적으로 많은 것을 추구하기보다 소박한 삶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넉넉한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안에서 최선을 다해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작은 저축이라도 꾸준히 한다면 노후의 삶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돈에 집착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물질적 안정은 중요하지만 돈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는 순간 우리는 다른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은 우리 삶을 지탱하는 도구로 삼되 삶의 목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균형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노후의 물질적 준비는 우리를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돈 걱정 없이 원하는 활동을 하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감정적 독립이라는 네 번째 주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감정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 우리는 타인의 말이나 행동에 휘둘리며 쉽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의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가요?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나 복잡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깊이는 얕아지고
서로 기대는 일은 줄어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관계에서의 상처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덜 아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에는 마음이 약해지고 외로움이 깊어져 작은 말 한마디에도 크게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감정적 독립입니다. 감정적 독립이란 타인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많은 갈등과 고통은 타인의 반응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데서 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내 말에 공감하지 않거나 무심코 내뱉은 말이 나를 비난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쉽게 화를 내거나 슬퍼집니다. 하지만 감정적 독립이 이루어진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사연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어르신은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던 분이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자녀들에게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고 작은 갈등에도 크게 낙심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녀가 이제는 스스로 해결해 보세요라고 말하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녀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몇 날 며칠을 슬픔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그는 조금씩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내 감정을 내가 다스리지 못하면 누가 나를 대신해 줄까? 라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그 후 그는 작은 변화들을 만들어 갔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취미를 찾았고 감정을 기록하며 스스로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몇 달 뒤 자녀들과의 관계도 한결 나아졌고 그는 더 이상 자녀의 반응에 크게 휘둘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타인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하루를 결정짓는 경우가 있지 않으신가요? 예를 들어 친구의 무심한 말 한마디에 온종일 기분이 상한 적은 없으셨나요? 혹은 가까운 사람의 무관심에 스스로를 낮게 평가한 적은 없으신가요? 감정적 독립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가르침은 우리가 느끼는 고통의 근원이 바로 우리의 내면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타인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 감정적 독립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몇 가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화나거나 슬퍼하는 자신을 비난하지 말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보세요. 둘째, 감정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세요. 지금 내가 화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 감정이 얼마나 오래 갈까? 와 같은 질문을 통해 감정을 분석해 보세요. 셋째, 나를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스스로를 돌보는 여유를 갖는다면 감정적 안정감이 찾아올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독립한 사람은 삶의 많은 문제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들은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노년의 삶에서 이런 태도는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사회적 관계의 단순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는 노후의 스트레스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고 싶으신가요?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부터 시작해 학업, 직장, 가족 등 다양한 환경에서 만들어진 관계들은 어느새 우리의 삶에 깊이 얽히게 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며 이런 관계들이 점차 복잡해지고 심지어는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관계 속에서 우리는 때로 상처받고 때로는 스스로를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사회적 관계의 단순화입니다.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60대 후반에 은퇴한 후 오랜 친구들과 모임을 지속하며 바쁜 일정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점차 그는 모임에 나가는 일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임의 주제는 늘 같았고 서로의 자랑과 비교가 이어지는 대화 속에서 마음의 공허함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건강이 악화되며 모임 참석조차 힘들어졌지만 관계를 끊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임이 정말 내 삶에 필요한가? 결국 그는 몇몇 가까운 친구들과의 소통만 유지하며 다른 관계들은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시간을 되찾았고 더 이상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되는 심리적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가깝게 남은 친구들과의 관계는 더욱 깊고 진솔해졌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람들과의 약속을 억지로 이어가다 보면 지치고 허무한 기분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혹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필요 이상으로 자신을 희생한 적은 없으신가요? 사회적 관계를 단순화한다는 것은 모든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진정으로 필요한 관계를 구분하는 과정입니다. 불교에서도 이런 관계의 단순화는 삶의 지혜로 여겨집니다. 특히 5가지 욕망을 버리고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라는 가르침은 삶에서 군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가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관계를 끊는 용기가 삶의 평화를 가져옵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단순화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을 구분하세요. 삶의 위기나 힘든 순간에 곁에 있어줄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들을 떠올려 보세요. 둘째, 관계를 유지할 에너지가 있는지 점검하세요. 어떤 관계는 오히려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아 가기도 합니다. 셋째, 자신을 우선순위에 두세요. 나를 돌보는 시간이 부족하다면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맺고 있는 관계들 중 정말 소중한 관계는 몇 개나 되시나요? 그리고 그 관계는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나요? 혹시 정리해야 할 관계는 없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사회적 관계를 단순화하면 우리 삶에 여유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필요한 사람과만 진실한 시간을 보낼 때 우리는 더 깊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돌볼 시간이 생깁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노후의 진정한 독립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노년의 평화를 잃어버리곤 합니다. 과연 우리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함께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에서 경제적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큰 걱정거리 중 하나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병원비, 생활비 혹은 자녀나 손주들을 돕기 위한 비용까지 노년의 경제적 부담은 생각보다 큽니다. 그래서 경제적 자립은 노후를 평화롭고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시다. 그녀는 젊었을 때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며 번 돈을 자녀 교육에 투자했고 자녀들이 자립한 뒤에도 손주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힘에 부치는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자녀들은 자신들의 가정을 꾸리느라 바빴고 그녀의 희생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할머니는 은퇴 후에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이 질문이 떠오를 때마다 그녀는 무력감과 슬픔에 빠지곤 했습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적 있나요? 혹은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정작 자신은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안타까운 사례는 우리 사회에서 흔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자립이 없다면 노후의 진정한 독립도 불가능합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 스스로를 책임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우선 젊었을 때부터 노후를 위한 자금을 조금씩이라도 마련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적은 돈이라도 꾸준히 모으는 것은 미래를 위한 확실한 안전망이 됩니다. 둘째, 노년기에 필요한 지출을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의 돈이 있어야 스스로를 돌볼 수 있을지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나 가족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삶은 스스로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한 시작점입니다. 불교에서는 경제적 자립과 관련해 모든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삶의 욕망을 줄이고 본질에 집중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지출 중 많은 부분은 필수가 아닌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런 지출을 줄이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한다면 경제적 안정은 훨씬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언젠가 준비하겠지라는 안일한 마음가짐입니다. 하지만 준비는 생각보다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노후의 행복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경제적 자립을 위해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혹은 준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셨나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하루를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에서 노후의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기 위한 7가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늦기 전에 우리 스스로를 돌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방송이 마음에 드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평온하고 따뜻하길 바랍니다. 노후에 빛나는 지혜였습니다.